아이고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 사회에서 숨어 살지 않고 국회에 들어가고 방송에 들어가고 언론에 들어가고 교단에 쓰고 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위험스러운 거죠. 이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까지 관대하게 그냥 뭐 우리도 한때 그랬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조 대표님은 지금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간첩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우리 사회에. 근데 지금 그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핵심적인 어떤 종북주의, 친북주의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간첩과 접촉을 하거나 간첩의 지령을 받거나 북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거나 뭐 그런 세력들이 많죠. 아니 지금까지 밝혀진 공안 사건에서 특히 민노당과 관계된 간첩 사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1심의 사건이라든지 그 앞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노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북한은 그게 간첩선을 연결시켜서 창당 과정을 모니터를 했고 그 뒤에도 민노당을 계속 조종하기 위해서 민노당 안으로 간첩선을 박아가지고 보고도 계속 받은 사건이 1심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민노당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거기 북한 노동당의 동생뻘 되는 그 정당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 뭡니까? 사회민주당이 하고 무슨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공조하기로 하고 말이지. 그 다음 민노당 무엇보다는 민노당 강령에 사회주의 지향이다. 연방제 통일 찬성한다. 주한미군 나가라.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 북한의 대남 공작 영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노당은 위헌정당이기 때문에 이거 해산돼야 됩니다. 위헌정당입니다. 헌법 제8조 위반입니다.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이에요. MBC가 그가 취소돼야 되듯이 정교조가 해산돼야 되듯이 민노당은 대통령이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민노당은 위헌정당이다. 즉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함으로 해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자, 그런 것도 민노당 중심으로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간첩들이 워낙 많이 잡혀놓으니까 이제 요새는 거의 기사도 뭐 거의 안 될 정도인데 또 간첩이 징역 4년밖에 안 받는 나라로 됐어요. 한국은. 간첩은 옛날에 사형 아니면 무기였는데 이제는 징역 4년이고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재범한 간첩이에요. 민모란 자가 재범한 간첩이 징역 4년 중에 2년 딱 살았을 때 특별사면으로 그냥 내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도록 그것까지 해줬어요. 갔다 와서 계문 열심히 썼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지. 자발적 간첩이라고 그럴까. 자발적 자생적 협조자죠.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그게 주사파라는 교육을 받으면은 그 마음속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경계심과 증오심이 없어지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심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시발로 찾아가가지고 북한 간첩을 만나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느냐 이렇게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북한에서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한에 간첩들 보낼 때 주사파 운동 전력가들하고 접촉해라고 하면은 접촉했을 때 신고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거대한 말하면 쉽게 말하면 1990년대 이전에 조총련 세력이 한국 안에 생겼다고 보면 돼요. 조총련을 거쳐서 들어온 간첩이 3분의 1쯤 됐습니다. 우리나라 잡힌 간첩 중에서. 그 조총련은 약화되어 있는 대신에 한국에 주사파라는 제2의 조총련 세력이 생긴 거죠. 그건 뭐 간첩의 보고죠. 간첩의 보고죠.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이 진실을 종국적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동안은 뭐 링컨이 뭐 그렇죠.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사파나 무슨 뭐 친북 종북주의자들이나 이런 문제를 보면 그게 아마 그게 세계사의 보편성이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결국은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지금 잠시 또 뭐 좀 잘못 생각하고 뭐 그럴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어떤 진실들은 더욱더 드러날 것이고 또 결국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위협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전체 큰 흐름으로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막연한 낙관론인데요. 예. 막연한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거짓말은 영원히 가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난 가장 비겁한 사람이 그런 막연한 낙관론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은 거짓말을 타도하기 위한 액션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보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보수 세력의 가장 약점이죠. 싸우지 않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저렇게 오래 계속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이 한 50년 이상 지속된 걸로 봐도 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싸워 나가야지.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거짓말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싸워야지.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용되는 게 정치의 세계 아닙니까?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용된다. 그게 딱 그대로 공식적으로 된 게 작년 광우병 사태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MBC의 거짓말이 진실로 통용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3개월 동안 그 심장부를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용됩니다. 그러니 그게 북한의 문제든 혹은 광우병에서 모든 거짓말은 거짓이든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반박을 했죠. 지금 현재 조 선생님이 보시기에, 조 대표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 보수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리버럴한 보수들, 그러니까 어떤 거짓과 목소리를 내서 싸우지 않으려는 보수의 문제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외에 그동안 대한민국 보수가 잘한 건 뭐고 또 잘못한 건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국 보수 세력의 가장 큰 약점은 보수청은 있으나 보수 정당이 없어요. 한나라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죠. 지금 기회주의 정당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보수청은 아주 커요. 아주 저는 한 70% 보수청으로 봅니다. 보수청 큰데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김정일 편에 안 쓴 사람은 제가 보수로 다 본다면 사실 70%도 넘겠죠. 그런데 보수 정당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보수청의 이제 과제입니다. 헌법을 아주 목숨 걸고 수호하려는 정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당을 만들어낼 정도의 실력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만큼 화가 아직 나지 않았고 그만큼 절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보수 정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보수청은 맨날 배신당하는 거죠. 보수 정당이 없으니까 보수 대통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신령 들고 나오면은 배신자라고 욕을 하는데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조직화하지 않고 정치 세력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한국 보수 세력의 현 단계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그건 아주 미래의 문제고 더 급해지면은 자구수단으로서 정당을 만들어낼지 모르죠. 그다음에 또는 이 한나라당을 보수화시킬지 모르죠. 그러니까 싸우는 보수 세력 시킬지 모르죠. 그다음에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은 결국 아까 이 말이를 참 문제인데 저는 보수 세력이라는 말 대신에 요새는 애국 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애국 세력. 우파라고 부르려니까 또 좌파를 너무 우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편의상 보수, 우파, 애국 세력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이 과거에 뭘 했느냐 하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이 세력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었고 다만 선봉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민주화 시기에 선봉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좌익들도 거기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이제 제휴해가지고 1987년 6월 사태 때 보면은 중산층부터 좌익들 세력까지 다 손을 잡고 했으니까. 그러나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 이 4단계를 거쳐오는데 항상 주류에 있었던 것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고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은 우리 역사상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개혁적인 세력이죠.